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좋은 일로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또 좀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생님 이제 성함하고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강태운이라 합니다. 예, 강태운이고, 영남공고에서 한 20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예, 10년쯤 전에 음, 해직을 당했어요. 10년 전쯤. 예, 2009년 5월 31일 그때 해직을 당했어요. 그 영남공고에서 그러니까 세 번을 해직당했는데 두 번은 복직을 했는데 한 번은 결국은 지금 복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회직 당하고 나서 그동안 근황은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저는 해직당하고 나서도 뭐 교육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정교조 대구지부에서 상근자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교조 대구지부의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교포를 잡으신 지는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89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9년. 89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09년 5월 31일까지 했으니까 딱 20년 하고 석 달 정도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편을 잡으실 때 처음에 이제 과목은 어떤 과목? 저는 국어 교사입니다. 국어 담당. 예, 예. 첫 교편 생활 하셨을 때 당시 분위기는 좀 어떠셨나요? 뭐라 할지, 어떻게, 공업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실업계 학교. 해서 실업계 학교의 첫 교직 생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달아온 어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좀 낯선 교육 과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른 그런 상태였죠. 어때요? 첫 교편을 잡으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사로서의 어떤 포부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 교사직을 처음으로 하셨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그 학교가 그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또 제가 첫 발령을 받는데 그 학교는 이제 주간부와 야간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첫 3년 동안은 야간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학 입시를 뭐 준비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어떤 모습하고는 매우 다른 그런 어떤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학습 분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정적인 과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속에서 특히나 그 민감한 성장 시기에 스스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갈등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학습에 치우치기보다는 그 이상의 아이들과 어떻게 좀 더 다가가서 아이들의 어떤 실제 모습, 학교에 교실에 앉아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교실 안팎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삶 속에 같이 한번 이렇게 녹아들어서 그 속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는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학습이라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남다른 각오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 삶 속에 많이 뛰어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뭐 주변에 또 바라보는 또 교사이시지만은 또 이제 인문계 학교의 교사나 또 이제 실업계 학교의 교사를 또 바라보는 또 그 당시 또 시선들이 좀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제도의 모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약간 수용소의 느낌? 뭐 인문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문계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에 모아놓고 특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그 공간 내의 어떤 그런 질서에 순응을 시켜야 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애들과 순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서로 또 구별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문계 학교하고는 정말로 많이 달랐다. 심지어는 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부모 간에 부모 불화가 있어요.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면 난폭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특이한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가서 다가가서 처음엔 대화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부딪히다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사가 그들 가정적인 문제에도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 교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보람된 일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교편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십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서로 내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뭐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애들, 즉 쉽게 말해서 서로 통할 수 없었던 아이들하고 어떤 순간에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지금도 혹시 뭐 저 그 당시 뭐 제 제자분들이랑 뭐 연락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끔 한 번씩 연락이 줍니다. 가끔 한 번씩. 예. 안타까운 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좀 그래도 좀 성공을 했다 싶으면 또 그러니까 누군가 그 내가 이 선생님 앞에 자신감이 있다 싶을 때는 나타나지만은 뭔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잘 연락이 안 되죠. 그게 이제 교직을 하면서 또 지난 교직 생활, 지난 시절을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사실은 걔가 뭐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라는 게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잘난 놈들만 나와가지고 내세우고 못난 놈들은 숨기는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렇죠. 영영 공고에서 이제 최근에 지금 비리 문제가 불거져가 좀 이슈가 되고 시작했는데요. 그 교내 비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걸 느끼셨을 때는 언제쯤 그걸 느끼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비리다라고 그러고 또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이 학교, 특히나 사립학교의 문제 또는 사립학교 내의 어떤 건 학교로서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제도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왜 보면 제가 2000년부터 해직되던 2009년 사이에 9년, 10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고,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제인데, 무엇은 아는데 어떻게를 몰랐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한 10년쯤 지나, 교직 생활이 이제 한 10년째쯤 될 그 무렵부터 이런 방법은,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 또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당시에 전체적인 학교 교내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 그냥 월급쟁이,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서의 교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업계 학교가 참 편하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성적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정해진 그 시간을 채우고 퇴근을 하면 되는,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면 월급장이로서는 괜찮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특히 영남고 같은 경우는 또 취업률 관련돼서 교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제가 그 당시 학교 학생 생활할 때도 교사분들이 특히 그 취업률에 대해서 학교 내 나름대로 압박이 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취업률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실업계 학교에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실과 선생님이 있고 인문과목 선생님이 있어요. 인문과목 선생들은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는 3학년 담임을 거의 할 기회가 없습니다. 3학년 담임은 주로 실과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어쩌다가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인문과목 선생님에서 간간히 그 3학년 담임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저같이 이제 국어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취업률과 생각해서도 별로 그런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담임만 하고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따로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3학년 담임을 전기과 3학년 담임, 섬유과, 화공과 요 세과 3학년 담임을 한 적은 있어요. 3학년 담임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편으로 내가 무슨, 혹시나 이거 인신매매금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그 회사에다가 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그냥 돈을 받고 넘기는 그런 역을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자격지심 회의 이런 것도 좀 들었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학교에 1, 2학년 때 학교에서 같이 있을 때는 표정도 밝고 활발하던 애가 저희들이 이제 출석 체크 같은 것 때문에 현장 공장에 직접 예. 가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가서 이래 이야기해 보면 좋게 말하면 철들다 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철이던 게 아니고 학교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떤 공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아이들은 나름 그래도 뭐 그럭저럭 적응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 적응이 안 돼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만뒀다가는 또 학교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또 뭔가 이렇게 또 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고민하는 애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 안 좋았죠. 그러니까 교사 자신은 편해요. 수업도 적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체크는 하고 하니까 교사 자신은 편한데, 실제로 교사라는 교사로서 본다면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직을 당한 시기는 언제쯤에 해직을 당하시게 됩니까?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정교조 대구지부의 전임자, 쉽게 말해서 이제 학교를 휴직을 하고 여기에 나와서 뭐 사무처장, 대구지부의 사무처장 같은 이런 직책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학교가 그 휴직을 허락하지를 않았죠. 그런 경우는 전국에서 영남공고가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럼 이제 정교조에 첫 가입하시고 활동하실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 휴직 때문에 예. 휴직을 하려 하니까 휴직을 못하게 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해직을 당했어요. 해직을 당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교조에 가입한 게 99년에 가입을 했는데 해직당한 게 첫 번째 해직당한 것은 2007년 5월이었어요. 2007년 5월 첫 번째 해직당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정교조 활동을 방해받거나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뭐는 좀 있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행히 뭐 또 정교조가 생기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그 학교 관리자들한테 저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한테 이걸 요구도 하고 보고 저걸 요구도 해보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7년 첫 번째 해직당할 때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학교가 좀 뭔가 좀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 건 알면서도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해직을 당하고 나서야 2007년에 첫 번째 해직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학교가 참 웃기는 학교구나. 교장이 바로 지금 현재 영남공고의 허선윤 이사장입니다. 당시에 예. 근데 그 허선윤 이사장이 그 강시준 씨랑 돌아가셨죠. 강시준 씨가 86년인가 86년에 예. 학교를 인수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설립자는 아니죠. 그전에는 대성공고 예, 대성공고 이미 45년부터 있었으니까. 예. 대성공고가 저기 향교에서 시작했어요. 향교에서. 제가 이제 교지를 만들면서 학교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였고 86년도인가에 강시준 씨가 이 학교를 이제 인수를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나름 안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막 재단이 하도 자주 바뀌거나 뭐 좀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름 안정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강시준 씨가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 1921년생이시니까 돌아가실 때 나이가 그러니까 96세인가 뭐쯤 될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도 좀 성격이 좀 독특한 개성이 강하거나 강했겠죠. 그러니까 뭐 재산도 그만큼 모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자식들이 아버지를 좀 두려워한다고나 할까? 뭐 이런 어떤 모습 그런 거였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허선윤이라는 사람이 평교사로 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뭘 해왔느냐 하면 실업계 내나 취업 같은 거 이런 걸 담당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무슨 따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실업계 관련해가지고 뭐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예산 같은 걸 잘 따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여기서 2일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90년대. 90년대. 예. 본래 이제 3학년 중에 3학년 1학기를 마치, 물론 일찍 나가는 애들은 3학년 초에 이제 주로 나가는 애들이 많고, 3학년 2학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나가는데, 그때 왜 김영삼 그 정권이 들어선 그 이후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3D 업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2학년까지만 학교에 머물게 하고, 3학년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냥 취업을 보내요. 아, 3학년 하자마자요? 예, 그게 이제 2+1이라는 거죠. 이 학교에서 2학년.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실습 기간에서 한 학년, 이래가 2+1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2+1을 하게 되면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특별 그 이제 학급당, 예를 들면 영남고 같은 경우 학급 수가 많습니까? 그렇죠. 한 학년이 주야간 합쳐서 그때 22학급이었으니까. 그 22학급 같으면 학급별로 몇 학급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지원이 나갔어요. 교육부의 지원이 있었고, 산자부락 하나, 산자부인가 뭔가 하는 그런 이제 경제기획 쪽에 또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반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한다. 그 100원도 교육부가 100원, 산자부가 100원 해가 한 200원 준다. 그럼 19급이 나가면 1,000원 받잖아요. 2,000원 받잖아요. 두 군데서 받으면. 그죠? 주야로 받아요. 예. 쉽게 말해서 영남공고를 3학년에 거의 그 2일 체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대구 시내. 그런데 또 그러고 2일 체제를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대구공고 같은 경우에는 2일 체제를 국가에서 하라니까 처음에 시도를 했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하고 나서 대부분의 학교가 1년 후 또는 2년 후, 긴 학교는 3년 후가 되면 다 포기했어요. 마지못해 2일 체제를 막 하나급을 유지하니 많이 할 정도로 다 그냥 없앴는데, 영남공고는 이 2일 체제를 2002년, 3년까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2000년대 넘어서까지도 그 2일 체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지한 이유가 뭐냐? 혹시 그 한정학 선생님이라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기계과. 나중에 교장도 하셨는데, 그때 졸업할 땐 그때 아마 기계과의 과장 좀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하실 텐데, 제가 이제 2일 체제의 문제점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지금 다른 학교 다 2일 체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 아들만 일하고 있는데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지 맙시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실이 어디 있노? 쉽게 말해서 그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왜 주간반,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89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간반 12반, 야간반 10반, 그러니까 22학급을, 한 학년을 22학급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합치면 66학급 아닙니까? 그러다가 점점 야간부 학생들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하냐, 준야간부 비슷하게 나중에는 아침에 한 10시까지, 옛날에는 막 3시 반인가 뭐 이래가지고까지 학교를 왔는데, 마치고 가고, 3시 반에서 들어오고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야간부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학급수를 줄여버리면 되는데, 학급수를 안 줄이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실을 몇 개 더 지었어요. 더 지어도 교실 수가 엄청나게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없다. 아이들 2일 체제 안 보내고 계속 다 유지를 하면, 뭐 하여튼 그런 변동기에 야간부도 완전 야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에 시작하는 야간부가 아니고 11시에, 아침 10시인가 11시에 시작하니까, 1부는 아침에 아이들이 9시부터 그러니까 8시까지 학교 와서 뭐 9시에 수업 시작하면, 2부는 10시인가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교실을 막 정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교실이 없다. 우리는 이일체제 안 하면 교실이 없어서 학교 운영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나도 이거 하기 싫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일체제를 통해서 이일체제를 하게 되면 하여튼 교육청에서 엄청난 직원이 왔어요. 교육부하고 산자부가. 그 지원을 다, 그러니까 그 이일체제를 기획을 하고 그 이일체제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이사장이에요. 그 당시 교장 허선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많은 예산을 갖다 준 거죠. 예. 이사장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이사장 입장에서는 학교 예산을 많이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히 능력 있는 교사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한 거고.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과정에 그 전에 영광공고는 그 나름 이 어떤 연배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이래 있었어서 별 무리 없이 이렇게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하여가 나가시면 그보다 뭐 한 몇 살 어리신 인사가 그렇게 나름 이렇게 순차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허선유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전에는 적어도 이제 인문과목 치과 아니 인문과목 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교감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순번을 확 뛰어넘는 그런 교감이 되고 바로 또 교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사장 강시준 씨하고 강시준 씨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좀 굉장히 뭐 잘 보였는 듯해요. 아, 그 그래가 당시에 예예예 허선윤이 지금 그 당시 예, 교장이 예, 예. 그 강신윤 이사장한테 잘 보였었죠. 잘 보였죠. 잘 보여서 자기 순서도 아닌데 교감이 됐고 자기 순서도 아닌데 교장이 되는 그런 뭐 놀라운 승진을 했죠. 놀라운 승진을. 근데 그 놀라운 승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이사장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는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또 지금 교장에 이제 선임되거나 교감 예, 예, 선임되는 관련이 과정에 있죠. 이게 어떤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수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면 전 이사장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이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 소위 간병인이라고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과 간병해 주는 분 있잖아요. 간병인이라고 하는 분을 지금 허선윤 저 사람이 그 이사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 분도 어떤 할머니인데 대충 뭐 그렇습니다.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곡절들이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 허선윤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강시준 전 이사장이 워낙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성격도 강하고 자식들하고 사이도 좀 별로 좀 멀고 이 과정을 비집고 파고드는 게 허선윤이야. 그러니까 왜 보면 부모 자식 간을 이간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틈바구니를 예, 파고 들어가서 부모 자식 간 그러다가 그 강시준 이사장의 아들 병원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또 되게 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연어 그 뭡니까 대단 이사장 아들 같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너무 순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분도 그냥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지금 허선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허선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 저도 이제 해직이 됐고 왜 보면
제 해직의 시기가 허선윤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위기였음에도 위기인 동시에 엄청난 큰 기회였어요.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 5월달에 처음 해직됐다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해 8월에 해직이 무효다 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하라 했는데 또 직위 해제를 시킨 거죠. 직위 해제 시키고 바로 또 해직을 또 시켰어요. 그때 10월달에 9월인가 10월인가 해직시키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달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그게 잘못됐다 해서 제가 복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2008년에 제가 복직을 해가 2008년 정확하게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들어가 있다가 또 해직이 된 세 번째 해직이 된.